유료는 연소의 대폭락이 지난 한 주간 이어졌습니다. 코로나19로 말미암은 것이었죠. 이것을 돈 풀기로 시장을 좀 끌어올리겠다. 이 전염병으로 시작된 이 이슈를 돈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요? 시장은 좀 잠잠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또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합니다.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아우 정말 정신없는 하루를 또 저희는 아침부터 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요.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 급반등에 성공을 했지만 오늘 새벽 선물지수 움직이는 거 보니 급반등이 추가로 이어진다라는 보장도 사실 없는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 시장도 이렇게 또 요동을 치는 거 보니 또 안심하기는 좀 이르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평가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글로벌 주식시장 변동성이 너무나 확대됐던 상황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반등에 성공은 했지만 주중으로 따진다라고 하면은 이제 87년도 그 블랙 먼데이 이후에 최대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주가 변동성 확대 국면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미국 주가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서 지금 11년 동안 이어왔었던 강세장이 종료되고 약세장이 진입한 그런 상황들인데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새벽에 한 가지 뉴스가 있었죠. 오늘 새벽에 이제 연준은 긴급 회의를 통해서 기준금리를 100bp 추가 인하를 하겠다라고 좀 밝힌 상황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7천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도 재개할 것이다라고 좀 언급을 한 그런 상황들인데 이미 이번 주 예정되어 있었던 이제 FOMC 회의를 앞서서 예상을 상회하는 통화 정책이 시행된 상황들이고요. 이제 중요한 점은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좀 어느 수준까지 좀 확산이 될 거냐라는 것들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이에 따라서 이제 경기 둔화에 대한 강도라든지 정책 대응의 이제 성공 여부가 어떤 주식시장의 판단 여부가 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현 수준에서 이제 주가의 추세적인 반등을 아직까지는 예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겠지만 다만 이제 주요국들의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이 강하게 시행된 상황들이고 이런 점을 좀 감안해 보면 주가의 추가적인 폭락세는 좀 제한되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기가 둔화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괜찮다, 뭐 이걸로 문제 없다라는 시그널들이 좀 나와줘야 시장도 좀 진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해봐요.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정말 우리가 정말 심각한 걱정을 해야 할 정도로 판단을 하시나요? 예, 일단은 코로나19 사태로 이제 중국의 공장 가동 사태가 좀 지연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어떤 생산 경기에 대한 둔화 압력들이 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제 문제는 소비 강국이죠. 유럽이라든지 미국과 같은 소비 강국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측면에서도 경기가 둔화 압력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최근에 글로벌 유가도 급락한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조업체들의 판매 단가 하락세도 좀 이어질 가능성들이 높고요. 네. 이러한 점을 좀 감안해 보면 글로벌 경기는 적어도 상반기 중에는 둔화 압력들이 좀 높아질 가능성들이 높아졌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글로벌 경기 자체는 V자 반등보다는 네. U자형의 회복을 보일 가능성들이 높고 상반기 후반 정도부터는 가시화되지 않겠나라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글로벌 그 유가 하락에 따른 어떤 셰일 업체 파산 그리고 금융 시스템까지 이제 전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은 국가들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은행들의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 상당히 개선된 그런 상황들이고요. 자본 건전성들이 좀 개선된 상황들입니다.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이제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인 GDP 대비 석유채굴 캐펙스의 비중은 1% 미만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리스크 요인들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런 우려감을 좀 잠재우기 위해서 돈풀기 작업은 계속 진행이 될 거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연준에 이어서 조금 전 보니 홍콩도 기준금리 인하했다라는 소식을 전하고 있고요. 아마 이르면 오늘, 늦어도 이번 주 중에 한국은행 또한 임시금통위를 열어서 무언가의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어떤 전망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지난 2월달 그 한국은행의 금통위 회의 자체가 상당히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졌었는데 예. 금리 인하보다는 부동산 경기에 대한 급등을 좀 막겠다라는 스탠스가 좀 더 강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환경이 조금 더
부정적으로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글로벌 경기에 대한 하강 압력들이 더 높아지고 있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비 경기도 둔화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한국은행도 글로벌리 통화 정책 공조화에 동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긴급 회의를 좀 소집했다라는 측면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시장은 지금 25bp에서 최대 50bp 수준의 금리 인하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한국은행이 이에 따른 기대를 좀 부응을 해줄까라는 것들이 좀 의문 사항입니다. 만약에 뭐 시장 예상보다 미흡한 수치가 나왔다라고 하면 또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올 그렇습니다.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은행은 여전히 추가적인 완화적 스탠스에 대해서 충분히 정책 스탠스를 열어둘 필요성이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뭐 자영업자라든지 어떤 민간 소비들을 좀 살리기 위한 미세적인 조정들도 동시에 좀 나오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정리를 좀 해보죠. 국내를 비롯해서 각국의 중앙은행들 그리고 각국의 정부가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쏟아냈고 앞으로도 쏟아낼 전망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좀 다독이는지 좀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하시는지 어떻습니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준은 두 차례 긴급회의를 통해서 총 150bp의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요. 그렇죠. 예. 양적 완화 정책도 재개한 그런 상황들입니다. 이에 앞서서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ECB에서는 1,200억 유로 규모의 양적 완화도 시행하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고 어떤 영란은행 자체도 50bp 그 금리 인하를 단행했었던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지난 주말에 트럼프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그 국가 비상사태 선포를 통해서 5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지원이 시행될 것이다라고 언급한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이제 글로벌리 주요국들의 어떤 통화라든지 재정 정책의 공조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유례없는 규모의 어떤 양적 완화 정책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경기의 전체적인 하방 압력들을 좀 제한시키고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좀 도모시키지 않겠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식 투자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궁금한 포인트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입니다. 이렇게까지 많이 팔고 나갔던 적을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언제 봤나 생각이 들 정도로 매일매일을 수천억 원대의 매도 폭탄을 그냥 던지고 나가는 외국인입니다. 지금 장 시작한 이후 한 30분가량 지났나요? 이 정도인데 이 시간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벌써부터 2천억 원 지금 또 순간 또 넘어가는 모습이네요. 매도 규모가 외국인과 기관 모두 2천억 원이 넘는 매도 물량이 이 시각도 현재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역대급 셀코리아 이런 움직임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는 건가요? 현재 이제 한국 시장에서의 이제 외국인 매도세들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내재되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이제 기존의 한국의 경기 펀더멘털이 워낙 좀 부진한 그런 상황들이었었고 여기서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좀 확산될 것이다라는 우려가 좀 가중이 됐었고요. 이와 더불어서 말씀드린 대로 한국은행이 어떤 미온적인 부양 스탠스를 좀 보임에 따라서 실망 매물들이 좀 많이 유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어떤 한국 주식시장을 좀 매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리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에 따라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화됐다라는 점도 외국인 매도세의 어떤 요인들로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외국인들이 유입이 되려면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이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내야 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다만 안도가 되는 것들은 한국에서는 일단 코로나19 사태가 좀 진정 국면들로 진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글로벌리 이제 주요국들이 부양책을 시행함에 따라서 한국은행도 동참할 가능성들이 높고 이에 따라서 이제 점차 이제 어떤 글로벌리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약화되고 위험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좀 강화된다라고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도세들은 점차 좀 진정될 가능성들이 높아지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잠깐 상품 시장 유가에 대한 언급도 잠깐 해주셨는데요. 지금 어느덧 WTI 가격으로 30달러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 예, 상황이란 맞습니다. 말이에요. 앞으로 이제 비관론적인 뷰를 제시하는 전문가들의 경우는 반토막 추가로 더 날 수도 네. 있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하던데요. 어떤 점만 가능하겠습니까? 일단은 현재 유가가 하락했을 원인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유가 하락의 원인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어떤 수요가 부진해질 것이다라는 우려가 먼저 부각이 됐었고요. 이에 이어서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합의가 좀 실패를 하면서 유가 급락을 좀 견인했었던 그런 모습들인데요. 유가 정상화를 위해서라는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모든 측면들이 다 정상화될 필요성이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경기 반등 시점은 2분기 후반으로 좀 지연될 가능성들이 높고요. 그리고 여행이라든지 물류 같은 것들이 정상화되는 시점들은 이것보다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들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는 회복을 기대하기는 조금 시차가 걸릴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이제 반대로 이제 공급 측 측면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러시아와 사우디의 어떤 감산 합의가 필요한 상황들입니다. 이 역시 이제 단기의 협상이 진행될 것이다라고 좀 판단하기 좀 이른 시점이다라고 좀 보여지긴 있는데 다만 이제 현재의 $30 초반대 유가 수준 자체는 사우디라든지 러시아, 네. 미국과 네. 같은 주요국들의 전반적인 재정 악화를 견인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향후에도 이런 치킨 게임들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들을 좀 낮게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이제 협상의 여지는 좀 열려 있겠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관련한 뉴스들 좀 잘 챙겨볼 필요가 있어 보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국내 투자자분들을 위한 뭐 조언 말씀 듣고 좀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뭐 2000선, 코스피 뭐 2000선 아래면 뭐 저가 매수 하자라는 게 이제는 지금 무의미해져 버린 그런 상황인 것 같기는 합니다만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수가 밀릴 때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있는 현금을 다 넣고 또 빚을 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뭐 이런 요즘의 구간이란 말이죠. 이런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떤 말씀해주고 싶으신가요? 저점 매수의 기회는 맞긴 한가요? 일단은 많이 싸진 거는 맞습니다. 많이 싸졌다는 것들은 좀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 지금 코스피가 뭐 1700선 수준인데 이게 이제 선행 PER로 따지면은 어떤 0.75배 수준이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보다도 상당히 싸진 그런 상황들입니다. 다만 이제 우려스러운 요인들은 이런 패닉셀들이 좀 이어지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어떤 밸류에이션에 대한 어떤 매력에 따라서 저가 매수가 유입될 것이다, 주가 반등할 것이다라는 전망은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서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지금 현재 수준에서 가파른 반등을 할 것이다라고 좀 전망을 하기엔 좀 무리가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의 레벨 수준이 연간 감익을 좀 반영했다라는 점에서 어떤 지금의 주가 수준이 충분히 싸진 그런 상황들이고 향후에 이제 글로벌 주식시장의 반등을 좀 확인하면서 한국 주식시장 좀 어떤 회복세를 좀 보이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은 좀 반등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섣부른 매매는 조금은 좀 조심해 판단을 좀 내려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 것 같아요. NH투자증권 김환 글로벌 전략팀장과 함께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 마케돈 이분도 함께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장 여러분 힘내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